아프가니스탄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진짜로. 단순하게 미군이 철수했고 미국이 개입했었고 탈레반이 장악했고 요거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는 아프가니스탄 자체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가나 최근에 한 무장단체가 국가 전체를 장악했다는 나라가 있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라는 무장단체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어요.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이 도대체 어쩌다가 저렇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해서 장악이 됐을까? 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아프가니스탄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진짜로. 단순하게 미군이 철수했고 미국이 개입했었고 탈레반이 장악했고 요거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는 아프가니스탄 자체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자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현재 2021년 드디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을 했는데 당연히 갑자기 저런 애들이 튀어나왔을 리가 없죠. 어찌 하다 보니 쟤네들이 튀어나온 어떤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 진짜 아프가니스탄 대박인 게 뭐냐면 정조가 수원화성 지을 때가 1700년대 후반입니다. 그죠? 이때 가서야 아프가니스탄은 1700년대 가서야 민족 국가가 생깁니다. 요거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 민족 국가가 뭐냐면 일단은 한반도에 현재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되는 그 민족들이 국가를 만들고 오랫동안 살아왔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고구려백제 신라가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나중에 뭐 1900년대 중후반 돼서 우리들 고구려백제 신라의 같은 민족인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살아,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겠지만 여차저차 여러 과정을 통해서 현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과거부터 하나의 우리의 민족의 조상들이 있었고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잖아요. 정체성을 가지고 국가가 마련된 거를 민족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프가니스탄은 1700년대에 가서 생겼다는 겁니다. 그 전까진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특정 민족들이야 많았지만 그 민족들 위주의 정부, 그 민족들 위주의 왕, 국가는 1700년대 중반까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아프가니스탄 뉴스 볼 때 파슈툰족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아프가니 파슈툰입니다. 1700년대 중반에 현재의 이 아프가니스탄 요쪽에 털을 잡은 민족이 바로 아프간족입니다. 스탄이 뭔지 아시죠? 스탄이 뭐뭐의 땅이란 뜻이요. 여기 중앙아시아 보면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스탄들이 있는 게 대부분 카자흐 민족의 땅, 우즈벡 민족의 땅, 키르기즈 민족의 땅이란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아프가니스탄은 뭐예요? 아프간족의 땅이란 뜻이요. 그 아프간이 바로 파슈툰입니다. 원래는 파슈툰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파슈툰을 페르시아어로 아프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파슈툰족이라고 하면 괜히 헷갈리니까 아프간족이라고 이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슈툰족이 쓰는 언어도 이란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란계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 옛날에 페르시아가 이란이잖아. 그래서 이란이랑 그 파슈툰족, 아프가니스탄 쪽이 굉장히 겹치는 문화라던가 언어라던가 인종적으로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파슈툰을 페르시아어로 옛날부터 아프간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들의 민족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이 과거에 고구려백제 신라, 고려, 조선 이런 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바통 터치되고 이어져 왔기 때문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1700년대 중반까지 파슈툰족, 아프간족의 국가가 저기 없었을까요? 지리적으로 개같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지금 어디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는 1700년대 중반 전에도 나라가 있기는 있었어요.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 하나하나 봅시다 우리. 기원전 550년부터 330년까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뭐예요? 페르시아 민족을 시작으로 한 민족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이 페르시아에 속했더라도 현재의 아프간 민족들과는 별로 상관이 있는 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셀레우코스, 여기도 아프가니스탄 포함됐었잖아, 그죠?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 요런 나라도 있었어요. 타히르, 사만, 가즈니,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아실 거고
호라즘. 무슨 말이냐면은 저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있을 동안 파슈튼족, 아프간족이라는 문화를 가진 누군가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지는 못한 채로 계속 1700년대 중반까지 갔다는 겁니다. 역사가. 예를 들어 로마가 저렇게 영토를 많이 먹었어. 그러면 뭐해? 로마가 여기를 다 먹었다고 우리는 이제 로마 사람이 로마 민족이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자기 민족이 있다고 해서 자기 민족의 나라가 있던 건 아니잖아요. 로마 제국에 속했을 뿐이지. 그런 느낌으로 중세까지 계속해서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역사는 흘러왔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는 아프간 민족이야. 우리는 이제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터잡고 여기는 우리 민족의 당연한 땅이야 라고 하면서 나라를 세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두라니 제국입니다. 최초로 아프간족, 파슈튼족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두라니 제국입니다. 1747년부터 1842년까지 갔어요. 달리 말하면 두라니 제국의 영토가 지금 현재의 파키스탄, 인도 북부에 걸쳐 있습니다. 요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서. 그러면 저 두라니 제국을 세웠을 시점부터 당연히 수많은 아프간족, 파슈튼족들이 저기에 오지게 살았겠죠. 자, 앞서 말했어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 파슈튼족이 뭐라고 했어? 아프간족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인 아프간족이 고로 파슈튼족이다. 그거를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드디어 이 파슈튼족, 아프간족을 기반으로 한 나라 두라니 제국이 이제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역사상 최초의 특정 민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국가가 바로 두라니 제국이다. 아니 근데 한반도에서는 정조가 수원화성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1700년대 초중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왜 도대체 그제서야 아프간족, 파슈튼족의 민족 국가가 이제서야 튀어나왔을까? 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터 잘못 잡았다고 막 드립치잖아요, 밈으로. 솔직히 만약에 중국 대륙에 있던 나라들이 한반도에 있던 나라들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허구한 날 일본이 쳐들어오고, 허구한 날 중국 대륙 국가가 조공책봉 관계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완전히 여기를 그냥 쳐들어왔다. 계속. 그러면은 한반도에도 특정 민족 국가 같은 형태가 어려웠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아프가니스탄도 특정 민족이 왕이 되고 나라를 만들만 하면 쳐들어오고, 만들만 하면 쳐들어오고, 딱 길목에 있는 거야. 지금 딱 보면은 어디를 가든, 여기서 일로 가든, 여기서 내려오든, 여기서 위로 가든, 여기서 요로 가든, 어디든 어딘가로 갈 때 밟고 가야 되는 지역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래서 저 딱 가운데 위치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밟고 쳐들어오고 난리를 쳤겠어. 그죠? 그래서 특정 민족이 저기에 터잡고 계속 쭉 살면서 우리의 문화, 우리 민족의 문화 이런 게 유지되기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해. 그래서 현재까지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인 것 때문에 무조건적인 외세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반감이 있어요. 진짜로. 이게 어느 정도로 반감이 있는 거냐면 진짜 무조건적으로 외세는 꺼져요. 탈레반이 집권한 현재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봉사단체가 갔다. 근데 백인이야 막, 아니 흑인이야 막, 외국인이야. 그러면은 저 새끼들이 우리를 좀먹기 위해서 저 봉사단체로 위장해서 보낸 거다. 이런 음모로 막 퍼지고 막 외국에 대한 어떤 그 피해의식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무조건적인 외국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물건조차도 아프가니스탄에는 뭐 TV라던가 이런 것도 들어간 게 다른 나라보다 늦었어요. 요걸 기본으로 이해해야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이 이해됩니다. 아프가니스탄 그 자체적으로 나라 내부에 무장단체가 엄청 많아요. 무장단체가 생기는 게 실제로 자기들이 이제 헤쳐먹으려는 세력과 헤쳐먹으려는 세력이 싸우는 건데도 주민들끼리는 어떤 특정 서방 지역의 나라, 아니면 뭐 러시아, 아니면 영국, 아니면 뭐 파키스탄, 아니면 뭐 다른 나라, 걔네가 우리 아프가니스탄 민족들을 괴롭히고 또 장악하기 위해서 저런 무장단체를 만든 거다. 일단 기본으로 음모론이 막 깔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외세의 외국에 대한 반감이 어마무시해서 무장단체가 생겨도 사람들이 어떤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저 무장단체가 생긴 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저거 잘못됐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두 개의 무장단체가 생겼어. 근데 예를 들어 주민들 사이에서 얘는 소련이 시킨 것 같아, 얘는 미국이 시킨 것 같아.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3의 무장단체를 또 만들어요. 계속해서 무장단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저 세력들이 미국이랑 소련이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색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 저 새끼들은 소련과 미국의 앞잡이들입니다. 이슬람 알라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신앙을 파괴하려는 세력이다.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 파슈튼족, 아프간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러면서 무장단체 만들고 막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또 먹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 안 하고 그냥 탈레 개새끼들, 소련이 들어가서 그렇다 개새끼들, 미국 저 새끼들도 문제가 많다, 백날
요거만 주구장창 얘기하면 아무것도 이해 안 돼. 아프가니스탄의 본질이에요 이게. 쿠데타와 내란과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상황적인 그런 게 너무나 강력하게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탈레반도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무장단체가 튀어나올 수 있고, 탈레반도 분열돼서 또 지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너무나 탈레반도 멀리 가지 못한다,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상황의 아프가니스탄, 여러분들이면 저런 상황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업하시겠어요? 외국 자본 투자해가지고 투자 받고 해가지고 사업하겠냐고. 저기다가 공장 짓고 못하지. 언제 공장 뽀개질지 모르는데 누가 저기서 사업을 해. 그래서 경제도 안 좋은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외세에 대한 어마무시한 반감이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 두 번째, 본인들끼리도 사이가 더러워요. 아프가니스탄에는요, 앞서 말한 그 아프간족, 파슈툰족이 아프간 전체 인구의 42%예요. 그 다음이 타지크족, 하자라족, 우즈벡족,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이게 9%씩 있는 것도 인구가 적은 게 아니요.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많이 사는 아프간족, 파슈툰족이 42%가 살아도 다른 민족도 엄청나게 많이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민족들끼리도 사이가 더럽게 안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민족들끼리도 무장단체 만들고, 테러 일으키고, 쿠데타 일으키고, 내전 일으키고. 아프가니스탄은 그럼 뭐예요 지금? 외세를 빌미로 해서 무장단체를 만들고, 신앙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그리고 그 무장단체들끼리도 싸우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끼리도 무장단체를 만들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같은 민족들끼리도 부족 가문들끼리도 싸웁니다. 정말 암담한데요. 이게 부족과 가문 개념이 아프가니스탄도 아직까지 강력해. 이게 이슬람 문화권에서 강력하게 있는 거죠. 가문이나 부족 문화가. 특정 가문 부족들도 자기들끼리도 서로 몇몇 가문 부족들끼리 뭉치고, 같은 민족인데도, 또 같은 민족인데도 서로 몇몇 부족들끼리 뭉쳐가지고 뭉친 부족들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중동아랍 쪽 역사를 보면 통수를 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통수문화가 왜 있냐면은, 근데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자 봐봐요. 이게 지금 2021년에 뭐 인권 개념이 있고, 사형제도 폐지하냐 마냐 얘기도 나오고, 전쟁은 나쁜 거자, 살인은 나쁜 거다, 이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잘 어떤 와닿지 않는 건데, 근대 이전 중세까지만 해도 이런 유목민족들이 사는 이런 어떤 그 허허벌판, 중동아랍이라던가 중앙아시아라던가 이런 데는 우리 부족이 지금 오늘 내일에 식량이 떨어져서, 그러면은 우리 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부족을 칼로 썰어내고 약탈하는 문화가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된 지역이 바로 중동아랍이랑 몽골 쪽하고 중앙아시아 쪽입니다.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1800년대까지도 있었던 겁니다. 이제 1800년대 1900년대 됐으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없어진다? 이게 문화적으로 지난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있었으면은 바로 안 없어져요. 최소한 몇백 년 지나면서 그게 사라지는 거지 바로 안 없어져요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내에서도 아직도 부족들끼리, 가문들끼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같은 민족인데 A, B, C, D, E 부족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A 부족이 이제 왕을 하겠대. A 부족이 이제 엄청나게 세력을 많이 모아. 그러면은 국제 정치는 야생이랑 똑같아. A 부족이 힘이 세져가지고 우리 B, C, D, E 작살내면 어떡하지 하면서 얘네가 이제 힘 모아가지고 A 조지로 가요. 요런 게 있는 거예요. 국제 정치는 야생이다. 그게 국가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2021년에도 이게 안 끝났다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이제 방송을 한 내용을 들으시고, 앞으로 아프간에서 터지는 일들을 뉴스에서 보시면, 그래서 그렇겠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실 이 가문이랑 부족 같은 거 따지는 게 미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대화에 성공하고 중앙집권에 성공하고 인프라가 건설되고, 그러면서 저런 민족이나 가문 위주로 돌아가던 게 많이 사라져요. 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말, 구한말이나 뭐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일제강점기에도 있었어. 조선 사람들끼리 어디 가문이냐, 저 새끼 저거 집안 가문 저 어디 가문이래더라 그러면서 졸라 막 그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저런 색당 결혼하면 안 된다고, 저런 집안이랑 말도 섞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러한 특성이 있다 보니 당연히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내란, 내전, 무장단체가 계속해서 셀 수 없이 정말 시끄럽게 튀어나오고 싸우고, 너무나 빈번하게, 이런 게 당연한 겁니다. 일도 아니에요 그게. 요새 탈레반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탈레반만 주목하는데 언론들도 지금 탈레반만 얘기할 게 아니요. 아프가니스탄은 뒤에 가서 탈레반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탈레반 아니었어도 수많은 무장단체가 어차피 끊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았던 지역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다. 실제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민족들끼리도 무장단체를 만들어서 싸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는 하자라족. 이게 하자라족들의 외모인데 아프가니스탄 사람 같진 않죠. 동양인 비슷해요 조금. 몽골계 좀 그쪽인데, 이 양반들이 거의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유대인입니다. 하자라족이요, 아프가니스탄 어디 가나 괴롭힘 당하고, 어디 가나 핍박당하고, 어디 가나 옛날 역사에서도 단체로 학살당하고, 단체 집단 처형당하고 이랬던 역사가 있는 민족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하자라족이 사실 이슬람 시아파입니다. 하자라족들이 아프간족, 파슈툰족들한테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시아파를 믿어서 그래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대부분이 수니파를 믿어요. 탈레반도 지금 극단주의적인 수니파예요. 그러니까 하자라족들이 탈레반에게 지금 엄청나게 핍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지금 엄청 높아졌어요. 지금 사실은 탈레반은 극단적인 수니파 외에는 싹 다 이단이야. 근데 게다가 시아파래.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파슈툰족 아프간족들이 과거에 몽골 제국의 침략도 당하고 여러 이민족들한테 침략을 당하면서 야마도라 가지고 이제 이민족 외세에 대한 반감이 어마무시하다고 했어. 근데 그 외세의 후손인 몽골갱 거야, 하자라족이. 그러니까 그 꼬라지를 보겠냐고. 그래서 시합하면서 외모도 동양 쪽이니까 더 화풀이를 하고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실제로 옛날에 1888년부터 1893년까지 5년 동안 내란이 있었어요. 하자라족들의 쿠데타가 일어났었어요. 또 괴롭힘을 당하니까 못 살아먹겠네 이 새끼들 하면서 군대를 모아서 내란을 저질렀던 적이 있어. 이때 5년 동안 내전하는 동안 파슈툰족들이 이겼잖아. 아프간족들이 이겼잖아요. 결국에는 이 내전은 파슈툰족 대 하자라족이란 말이에요. 이때 엄청 죽었어. 전쟁 끝나고 나서 막 집단 처형당하고 괴롭히는 거 당해 막 돌 던지고, 사람들이 개새끼 우리 아프간족을 또 침략한 새끼라면서 막 돌 던지고, 이 이교도 새끼 시아파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민족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다는 거,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그것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자, 우리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았어. 자, 첫 번째, 외세를 오지게 싫어한다. 두 번째, 민족들끼리도 사이가 더럽다. 내전내란 쿠데타가 끊이질 않는다. 세 번째, 같은 민족인데도 부족들끼리도 싸운다. 이러한 세 가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외세죠. 그런데 이러한 아프가니스탄에 갑자기 외국이면 그렇게 싫어하는 아프가니스탄에 러시아, 영국이 꼽사리를 낍니다.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 18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랑 영국이 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간다요의 러시아 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시아 어땠어요? 유럽에서 득보였어요. 유럽에서 항상 유럽에서 무시당하고, 유럽의 짱짱한 나라들이 여기서 버티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더 이상 유럽으로 나가거나 유럽에서 뭐 돈을 벌 수 있거나 뭘 해먹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개구멍이 없는 거야, 개구멍이. 러시아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개구멍이 유럽 쪽에서 뭘 해먹을 게 없으니 개구멍을 찾아 떠나야죠. 어디로 가야 돼? 욜로 내려가자. 요 코카서스 산맥을 넘어서 내려가든가, 아니면은 요 현재의 카자흐스탄, 우즈벡, 투르크, 이란을 밟고 지중해로 나가든가, 요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본인들의 지정학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유럽에서는 더 이상 해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내려가야 됐던 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근데 1800년대 초반이면 뭐야? 인도에서 영국령 인도제국. 물론 이 영국령 인도제국이 1877년 가야 생기긴 하는데, 그 전부터 영국은 인도에서 해먹기 위해서 1800년대 초반에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인도의 동인도 회사를 이용해서 식민지를 만들고 있었죠. 영국에 너무나 중요한 금싸라기 땅, 영국령 인도제국을 만들어가던 인도가 있던 겁니다. 러시아가 어마무시한 군대를 몰고 일로 내려오면 여기도 위협이다. 영국에게는 이 인도도 문제인 겁니다. 영국은 군대를 여기서 막 데리고 뭐 가고만이 뭐 그런 게 잘 안 돼요. 워낙 멀고, 무조건 러시아가 이 인도에 쳐들어오면은 러시아가 유리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어떻게든 이 인도에서 겐세이 안 넣게 하려고 애초에 못 내려오게 막아야 됐습니다. 본인들의 이 인도라는 곳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아프가니스탄이 필요한 겁니다.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밟고 내려온단 말이야. 일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땅이 거지 같아. 러시아가 여기를 뚫고 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러시아가 만약에 군대를 몰고 내려온다면은 여기를 통해서 그나마 평지인 요쪽으로 내려오는 게 합리적이지, 여기로 내려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길목, 카자흐스탄, 우즈벡,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어지는 요 길목을 통해서 인도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러시아도 어떻게든 자기들이 내려가려면 아프가니스탄이 필요하고, 영국도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든 아프간이 필요한 겁니다. 영국도 러시아도 필요했던 아프간. 어떻게든 러시아도 아프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영국도 아프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됐어요. 이 당시 아프간 왕이 누구였냐면 도스트 모하마드였습니다.
이 당시에 아프가니스탄 왕이 바로 이 도스트 무함마드인데 러시아든 영국이든 이제 이 양반한테 접근을 했겠죠. 맨 처음에는 러시아가 접근을 해요. 실제로 이제 이 도스트 무함마드 러시아가 만나가지고 티파티 이제 소주 한잔하면서 딱 대화를 해봐. 관계가 러시아랑 바로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대화를 해봐요. 갑자기 그걸 보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 후달리는 거지. 이거 러시아가 저거 아프간하고 친해지면 안 되는데 영국 입장에선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도 외교관을 보내야겠다. 영국 외교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아프간아, 니네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서 좋을 거 없다고. 이번 달 우리랑 마지막 기회, 우리랑 친해질 수 있는 이번 달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홈쇼핑을 시작해요. 아프간 고객님, 러시아랑 같이 지내시면 더 형편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 영국이랑 친하게 지내세요. 경제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좋아집니다. 이번 달 마지막 기회. 이제 영국이 이제 그러자마자 아프간의 이제 왕이 이제 넌 또 뭐야 이 새끼야 하면서 발로 뻥까. 그래도 아프간에 의리가 있어. 그 도리가 있지. 아프간 왕이 아니 그래도 먼저 오신 손님이 계시는데 의리가 있지. 먼저 오신 양반하고 대화하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뭐 먼저 온 손님을 이제 팽하고서 니네랑 대화하라고 하는 건 경우가 아니지. 경우가 아니야. 이런 입장이었던 거지. 상도의가 있는 거야, 상도덕. 근데 당시에 아프간이 러시아가 이뻐서 그랬다기보다 일단은 러시아가 더 강대국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프간 입장에서 영국은 저 멀리 있는 섬인데 여기 이제 깨작깨작 먹기 시작하는 그냥 득보 국가 아니면 그냥 조만한 섬나라, 그 정도인 거야 아프간 입장에서는. 근데 러시아는 바로 위에 있는 어마무시한 대국, 어마무시하게 개 큰 나라. 그러니까 아프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말을 더 듣지 영국 말보단 러시아인 거야. 더 쫄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간이 러시아랑 이제 친하게 지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이대로 두면은 우리 X되는데 영국령 인도제국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떡하지 싶은 거야. 그래서 영국이 짱구를 굴립니다. 당시에 아프간 왕이 이 사람이랬잖아요. 아프간 왕이 이 사람이란 얘기가 왕이 많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이 사람인데 왕이 많아. 내란, 내전, 부족 간의 민족 간의 갈등, 쿠데타 이게 어마무시하게 많았으니까 도망가 있던 예전 왕 아니면 강제로 퇴위당한 예전 왕, 이런 옛날 왕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프간에. 그러니까 영국은 그 왕들에 주목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퇴위한 왕한테 가서 야 너 옛날에 아프간 왕이었잖아, 또 왕 되고 싶지? 내가 너 왕으로 또 만들어줄게. 얼굴마담 바지사장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영국도 이제 군대를 몰고 가서 새로운 친영국 정부를 세우려면은 대뜸 영국이 간다고 그 국민들이 그걸 오프콜스 하겠냐고. 옛날에 그래도 왕을 해먹었던 사람을 데려가서 바지사장으로 앉혀놔야 그게 먹히지. 그래서 그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이제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그래야 영국령 인도제국을 지킬 수 있다, 친영국 아프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간 거죠. 그게 바로 1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